건물에 들어가면 특유의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여기도 리모델링 중이라서 그런지 특유의 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벌써 머리도 아프고 심지어 눈도 조금 따가운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아이리스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인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과연 새집증후군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과연 이게 무엇인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관련돼서 영상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축 건물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 그 정체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곳에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 새로 지은 건물일수록 위험하다는 게 사실이에요? 네, 사실입니다. 신축한 건물이거나 특히 리모델링한 건물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1급 발암 물질인 유해 물질이 굉장히 많이 발출됩니다. 새집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스티렌, 벤젠 등이 있으며 인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일으킨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신축 건물이나 인테리어 또는 가구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로 환경 호르몬과 더불어서 우리 인체에 붉은 반점이나 알레르기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그리고 두드러기 등을 유발하며 또한 두통이나 비염이나 천식 또는 기관지염 등을 유발하는 맹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에 들어가면 특유의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여기도 리모델링 중이라서 그런지 특유의 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벌써 머리도 아프고 심지어 눈도 조금 따가운 것 같거든요. 그 증상이 바로 전형적인 새집증후군 증상이에요.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적은 수치로도 인체에 자극을 주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리모델링 중인 이곳의 포름알데히드 수치는 얼마일까? 천장, 신발장, 주방에 포름알데히드 검사기를 설치. 시간 경과 후 수치를 확인해봤다. 그 결과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를 기록. 특히 주방은 기준치의 6배를 넘는 충격적인 수치가 검출되었다. 이렇게 높은 수치의 포름알데히드가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새집 인테리어를 했을 때 이런 어떤 포름알데히드 및 유기화합물로 인해서 이렇게 새집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게 또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 관련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건강톡톡 시간입니다. 어린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나 입학 전인데도 사춘기 때 나타나는 조짐들이 보이면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는데요. 네, 성조숙증으로 진료를 받는 어린이가 해마다 9%씩 증가하고 여아의 비율이 90%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또래 아이들보다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가 빨리 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일찍 크는 걸 왜 걱정하느냐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성조숙증인 경우 성장판이 일찍 닫혀서 이 최종 키가 작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성조숙증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2013년 6만 7천 명에서 2017년 9만 5천 명으로 1.4배 증가했는데 연평균 약 9%씩 는 셈입니다. 성별로 보면 여아가 90%를 차지해 남아보다 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왜 느는 걸까요? 성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이나 식생활 변화에 따른 비만, 그리고 빠른 사춘기의 가족력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여자에서 유독 많은 이유는 여성 호르몬과 관련되는데요. 그러니까 노출되는 환경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점, 그러니까 비만한 경우 또 지방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여자 어린이에게서 성조숙증이 더 많이 온다고 말합니다. 네, 사춘기가 빠르다고 하면 얼마나 일찍 찾아오는 겁니까? 네, 실제로 조사 결과를 보면 생각보다 빨라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심지어 만 4살 이하에서도 성조숙증을 진단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먼저 여성부터 보면요. 붉은색 막대인데요. 5살에서 9살 사이가 5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10살에서 14살 사이가
3만 4천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만 4살 이하도 538명이나 진료를 받았습니다. 네. 남성의 경우는 이 파란색 막대인데요. 연령대가 조금 다릅니다. 10살에서 14살 사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5살에서 9살 사이였습니다. 이렇게 남녀가 병원을 찾는 시기가 다른 건 눈에 띄는 증상이 여아에서 더 빨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아의 경우 실제로 가슴 발달이나 머리 냄새 변화, 음모 시작 같은 성조숙 증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찍 병원을 찾게 되는 거고요. 남아는 실제 성조숙증이 아닌 키가 자라지 않아 성장에 대한 고민 때문에 진료를 받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조숙증이 진단되면 그 다음은 치료가 관건인데요. 치료하는 목적은 사춘기가 오기 전에 최대한 성장판이 다치지 않고 자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춘기의 진행을 억제하는 약제를 4주 간격으로 병원에 와서 피하 주사로 맞게 됩니다. 네. 치료를 시작하면 가슴도 약간 작아지기도 하고 성장 속도도 좀 주는데요. 하지만 치료 전보다 자라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최종 키는 더 크게 됩니다. 중요한 게요. 보통 2년 이상 치료하고 여자아이는 만 9세 이전, 남자아이는 만 10세 이전에 성조숙증 치료를 시작해야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생각보다 좀 심각하죠. 물론 이제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뭐 성조숙증에 걸리거나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환경적인 원인에 인해서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방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해결 방법은 바로 환기입니다. 네, 일단은 오염된 실내 공기를 밖으로 배출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요즘에 신규 아파트들은 보시면은 열회수 환기 장치, 뭐 줄여서 보통 열교환기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장치가 보통 이제 그 다용도실 쪽이나 실외기실 쪽에 보시면은 그 장치가 달려있는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걸 얼마나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일단 이 열교환기 같은 경우는 바깥에 공기를, 신선한 공기를 끌어들이고 내부에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면서 여기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게 뭐냐? 이제 에너지 손실이에요. 냉방을 하고 있으면 이 차가운 기운이, 난방을 하고 있으면 이 따뜻한 기운이 이제 밖으로 새나가고 그만큼 이제 에너지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중간에서 쉽게 해서 그 들어오고 나가는 그 공기의 열을 회수를 해가지고 적절히 섞어서 다시 들여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장치고, 뭐 모든 아파트가 이게 다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최근 지어지는 뭐 제가 알기로는 1000세대 정도 그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장 좋은 장치이고, 이거를 그럼 어떻게 가동을 해야 되냐? 적어도 새 아파트에 입주하셨다면 1년에서 2년 정도는 무조건 24시간을 가동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서 발생되는 어떤 그런 안 좋은 물질들을 계속 배출해 주는 게 좋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바로 이제 라돈이라는 겁니다. 아마 몇 년 전에 발생했던 라돈 침대에 대한 그 충격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이 라돈이라는 거는 뭐 냄새도 안 나고 네, 뭐 당연히 이제 뭐 어떤 색깔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 자체를 잘 모르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1급 발암 물질입니다. 근데 이 라돈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좀 무거워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떨 때 이걸 제일 많이 흡입을 하겠습니다. 잠을 잘 때나 아니면 이제 뭐 기어다니는 어린이들, 네, 아무래도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 라돈을 좀 강제 배출해 주는 게 좋은데,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돈이 이제 무거워서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뭐 천장에 있는 그 열교환기를 계속 가동시킨다고 이게 100% 배출이 되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간에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우신 분들은 주무실 때는 꼭 공기청정기를 옆에다 두시고 주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전기세는 좀 많이 나오실 거예요. 보통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나오실 건데 그래도 우리 가족의 건강이 뭐 돈보다 더 중요하지 않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럼 우리 집은 열교환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두 번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바로 광촉매를 시공하는 겁니다. 광촉매라는 거는 그 빛을 받으면은 이 광물질이 그 대기 중에 포름알데히드와 VOC를 정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요. 이거를 현실적으로 벽에다 도포하기 위해서 뭐 기존에 이제 새집중후군 처리하는 회사나 그런 회사들은 얘를 이제 물로 희석해서 뭐 뿌려주고 뭐 가구에다 바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나오는 아우로페인트에서 나오는 제품이 있습니다. 에어프레시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영국 황태자실을 리모델링 할 때도 쓰였을 정도로 유럽에서 공신력 있는 제품이고, 벽에다 발랐을 시 반영구적으로 빛을 받으면은 얘가 대기 중에 포름알데히드와 VOC를 거의 뭐 2시간 만에 99% 이상 정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이렇게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무튼 그 환기가 좀 안 되는 이제 그런 환경에서는 이 광촉매가 굉장히 좀 좋은 역할을 좀 해주고요. 뭐 제가 이 제품을 이제 처음 알게 된 경우는 그 세린 카페에서 어떤 그 소비자분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시기였는데 이 제품에 대한 어떤 효능을 알고 자기가 이제 직접 그 수입을 해가지고 그때 뭐 독일제 천연 벽지인 에어프루트 벽지와 이 광촉매를 같이 시공을 해서 인테리어를 거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셀프로 진행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후기를 남기신 게 자기 아이가 이사하고 난 그 다음날 보통은 뭐 좀 안 좋은 물질이 나오면 좀 안 좋잖아요. 근데 아이가 오히려 굉장히 상쾌하게 잘 잤다고 이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이제 그 세린 카페에 이제 글을 올린 거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 호기심 대마왕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제품을 이제 서칭을 하고 저희 집에 먼저 이제 시공을 해봤죠. 제가 이 성격이 똥인지 대충인지 찍어서 맛을 봐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에 시공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자는 숙소, 저희 사무실 그렇게 제가 시공을 한 지가 벌써 뭐 3년이 넘었습니다. 뭐 관련 그때 그래서 찍은 관련 영상도 있으니까 그렇게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좀 보시고요. 뭐 제가 좀 지내본 결과로는 저는 뭐 알레르기나 뭐 그 아토피가 있지는 않은데 이제 코가 좀 자주 막혔어요. 지금 비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막 코 막혀가지고 그리고 막 아시잖아요. 그 막 피나고 막 그런 거 이제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그게 없어졌어요. 뭐 제 기억으로 한 1, 2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은데 특히나 제가 좀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강원도 쪽 뭐 콘도 같은 데 가면은 펜션이나 새벽에 공기가 되게 좀 달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강원도는 이제 뭐 당연히 뭐 청정 지역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제가 새벽에 이 방에서 자다 보면은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좀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아 이게 광촉매가 확실히 좀 효과가 있구나. 일단은 저는 코막힘에 대해서는 많이 완화가 됐으니까 이걸 시공해 보시는 것도 좋고 사무실이나 숙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바닥재까지도 다 천연 바닥재인 마모륨도 시공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광촉매와 바닥재까지 같이 시공을 하시면 훨씬 좀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방식은 이제 바로 베이크아웃인데요. 베이크아웃 같은 경우는 그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냥 내부를 뜨겁게 데펴가지고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이제 환기하는 방식인데 이게 문제는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 이제 밖에는 춥고 안에는 따뜻할 때 내부 온도를 급격히 올려버리면은 이제 도배지라든가 이제 뭐 필름 이런 뭐 바닥재 이런 마감재들이 좀 하자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런 마감재들은 특히나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좀 상온에서 서서히 그 건조를 시켜야지 이제 하자 없이 좀 잘 안착이 되는데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 이제 갑자기 그렇게 온도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그런 이제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너무 급하게 뜨거운 온도로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한 20도, 15도에서 20도 정도를 맞춰놓고 좀 길게, 네, 한 일주일 정도 이상 그렇게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만약에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뭐 바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럴 때에 대안은 바로 네 번째 방법인 전문 처리 업체를 부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반딧불이라는 업체가 굉장히 좀 오래된 업체로 알고 있고 저희 현장에서도 저희는 이제 그 전에도 고객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업체들을 선정해가지고 새집중후군 처리를 몇 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봤는데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광촉매 그런 물질로 특히 이제 가구의 뭐 옆면들 왜냐면 이제 가구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뭐 처리하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광촉매 같은 거 이런 그런 물질들 도포하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이따만한 그 5종 기계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5종 기계를 이제 방에다 놓고 뭐 짧게는 한 대여섯 시간, 많게는 한 12시간 정도 그렇게 이제 살균하는 네, 그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입주가 시급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업체를 불러서 이렇게라도 처리하는 게 좀 효과적이고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나름 제가 이제 새집중후군에 대해서 그렇게 자료와 좀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물론 뭐 인테리어라는 게 예쁘고 편하고 보기 좋게 만드는 것도 우선이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가족들의 건강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인테리어 전에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새집 입주하시는 분들은 꼭 잊지 마시고 열교환기 24시간 돌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또 도움되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